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6월 모평을 봤죠. 6월 모의고사 때 평가원 모의고사를 처음 봤을 텐데 문제는 대체로 조금 평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신선한 문제들도 몇 개를 있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봤었을 때는 뭐 그닥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다만 아마 공부를 이제 안 해서 기본 개념들을 좀 많이 몰라서 틀린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률 높은 문제를 봤는데 이게 왜?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들도 좀 많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좀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에서 풀어서 그러고 그래서 지금 아마 2학년 올라와서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뭐 지학이라든가 생명을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아마 좀 미스가 좀 나서 틀린 경우가 많지 않았나. 나머지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봤었을 때는. 그래서 풀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답 정리도 좀 하고 하면서, 모의고사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음은 원소 A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나왔죠. A는 3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고 원자과 전자 4개니까 규소가 될 거예요. 산소와 결합해서 규산염 삼연체를 만들어낸다. 그쵸? 그럼 규소죠. 그쵸? 엄마도 푸는 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생물 다양성의 예를 나타낸 거래요. 가나 다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다. 순서. 가. 해저에는 해령, 해산, 해구 등이 있고 이곳에는 각각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생태계 다양성이고 얼룩말은 개체마다 줄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한 종에서 나타나는 다른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열대 우림에는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종 다양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가는 종 다양성 아니고 나는 동식물 다 모두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종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형성이 될수록 한 개체나 한 종들이 어느 순간 많이 개체 수가 늘어나거나 많아지는 평형이 깨졌을 때 원상태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 자체가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요 문제가 5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림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판의 경계 A. 지금 A는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해구죠. 섭입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화산재고, 뒤에는 마그마다. 여기서는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겠죠. 지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 자, A를 따라 열곡대.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발산형 경계에서 해령 주변에서 아니다. 열곡대 같은 경우에 해령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열곡대는 발산형 중에서도 어디에서 보통 대륙지각 부근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기억은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이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을 시켜서 지구의 기온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열곡대는 또 해령이 아니고 육지 아닌가요? 발산형 경계예요. 결국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나 아이슬란드 열곡대 같은 열곡대도 결국에는 나중에 뭐가 돼요? 해양지각이 돼요. 그리고 나오는 마그마 자체도 현무암질 마그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맨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가 돼요? 다 해양지각이 됩니다. 니은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엔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밑에 있는 멘틀의 대류에 의한 판의 섭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과정 자체가 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아마 디귿을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스마트폰을 통해 측정한 달리기의 결과를 나타냈대요. 자, 여기서 준 조건은 측정을 했대요. 자, 기억의 정보는, 그렇죠,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을 했으니까 디지털로 스마트폰으로 측정했으니까 디지털 정보고, 니은은 그렇죠, 측정 값이고, 속력은 유도량이죠. 뭐를? 기본량인 거리와 시간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유도량에 해당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인데,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순환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생물권의 경우 육상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을 하기도 하고,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는 경우고, 육상식물이 직권에 매몰이 되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 인간에 의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서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기억을 통해 탄소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틀렸고, 화석연료의 연소 맞고, 기억과 니은으로 인해 탄소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을 할 때 에너지의 흐름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죠. 에너지의 순환이라고 했었으면 틀려요. 에너지는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에너지가 많은 양에서 적은 양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다 라고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다음 6번. 요것도 이제 네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다음은 전자제품의 상세 정보와 이에 대한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냈답니다. 예, 전류는 기본량에 해당이 되죠. 암페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자, 이 전자제품의 질량은 국제 단위계에 따른 기본 단위로 표현되어 있어. 국제 단위계에 따른 기본 단위는 여러분들 뭘 사용합니까? 킬로그램을 사용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질량 단위는 여기서 52.2g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측정 표준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돼서 C죠.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나 보네요. 질량의 기본 단위계는 국제 단위계에 따른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접두사를 바꿔서 표현한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A와 B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해줄 때는 카르복시기하고 아민기 사이에서 물이 하나가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기억은 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디펩타이드가 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A하고 B는 아미노산 맞고, 기억은 물이죠.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그렇죠, 단위체의 종류와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요 문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림은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양생물 과의 수와 종속과, 목강문계에서 그 세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과예요. 과의 수와 대멸종 시기를 나타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5억 7천만 년 전부터가 보통 고생대고, 요게 고생대 초반이죠. 그렇죠? 고생대 초반. 그 다음에 여기가 대략 2억 5천만 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로 가는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5,700만 년 전 대략, 여기가 신생대 시작,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A 시기에 삼엽충이 멸종이 된 거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B예요. B. 이때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가 되면서
이때가 바로 판기화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냅다 저 때가 대멸종이니까 A다 약간 낚여라 하고 낸 문제기는 하네. 자,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B는 고생대와 중생대의 지제시대의 경계예요. 대략 요 5억 7천만 년 전이 대략 그 고생대 시작, 2억 5천만 년 전이 중생대 시작, 5,600만 년 전이 신생대 시작, 이 정도의 시기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B와 C 사이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판기화가 만들어졌고 여기가 중생대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판기화가 분리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맞겠죠.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음은 산과 염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A와 같고 B는 염산이랑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와 B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중성에서는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A와 B에 탄산칼슘을 넣고서 이 탄산칼슘은 누구하고 반응했었을 때만, 산하고 반응했었을 때만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게 되죠. 자, 따라서 A가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그럼 당연히 얘 염기겠지, 그지? 그러면 나머지 두니까 얘는 산이니까 얘는 HCl이고 얘는 KOH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무색이죠. 색의 변화가 없을 거고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기억 맞고, 색이 변하지 않으면 기억에 해당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은 수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기체에 해당이 됩니다.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시켰으니까. 수소는 금속과 산이 반응했었을 때 발생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아마 디립다 이거 갖다가 한 거 틀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인 핵융합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이 반응은 핵 분열 반응이 아니라 수소 핵 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핵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이, 그렇죠? 델타 E 에너지의 변화량은 델타 MC 제곱, 이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따라서 맞고, 이 반응으로 태양에서 만드는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의,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로 지구의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은 태양 전지판에서 에너지의 전환을, 공급받은 빛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열 에너지나 버려지는 에너지로 나머지가 보통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너지 효율이 공급받은 에너지에 비해서 버려지는 게 더 많죠. 이게 항상 전기로 밖에 에너지가 더 적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에너지의 효율은 A하고 B가 서로 어떻다라고 나왔냐면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공급받은 빛 에너지, 열 에너지로 버려지는 게 32이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여기가 820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에너지 효율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공급받은 에너지를 Q라고 먹게 되면은, 즉 A는 40을 받아서 8만큼으로 바뀌는 거고, 얘는 Q를 받아가지고 6만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Q 값이 나오겠지. 얘가 얼마가 되니? 5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30이죠. 그럼 요 값이 32제로가 되니까 6이0가 빠져버리면 24. 이 제로에 해당하는 값이 나타나니까 니은분의 기억은 24분의 8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돼야지 맞게 되겠죠. 자, 다음에 12번. 표는 세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자, 질소, 산소, 플로린 보면은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인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15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족이죠. 하나, 둘, 셋, 넷, 5, 6개고, 플로린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러니까 14, 얘는 5개니까 10, 얘는 6개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내에서 공유하는 전자수는 질소는 공유 전자쌍이 3개, 산소는 공유 전자쌍이 2개, 그 다음에 플로린은 공유 전자쌍이 1개니까 전자쌍당 전자가 2개니까 3 곱하기 2, 2 곱하기 2, 1 곱하기 2 해서 2가 나와야 될 거예요. 화학 결합 모형은 이중 결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X는 일단은 10이다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이중결합 전자쌍 2개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맞고, 이거 다 세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낚시로 전자기수 7개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지. 평가원은 충분히 가능해요. 네. 자, 기억과 니은의 합은 기억과 니은의 합은 질소, 산소, 플로린에서 모두 같다. 그러면은 지금 합이 얼마? 16, 16, 16이니까 예, 모두 같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다음 13번. 요게 세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자, 보면은 태양계 성운. 태양계 성운은 앞에서 이제 태양계 초신성이 폭발을 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린 것 같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포함을 한다. 포함을 하죠. 왜냐면은 이 태양계는 태양만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태양 플러스 지구형 행성, 지구행성 플러스 소행성, 목성형 행성 이렇게 포함을 하니까, 따라서 이 중에서 보면 지구만 해도 철이 많고 당연히, 그 다음에 소행성 중에서도 철질 행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A에서 기억은 그렇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죠. 원반을 만들면서 회전을 하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니은의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해서 얼마가 될 때까지? 1000만 켈빈이 될 때까지 상승을 하고 1000만 켈빈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주계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4번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수평면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실험이래요. 쇠구슬 발사 장치를 고정을 하고 쇠구슬의 운동을 촬영하는 실험 장치를 그림과 같이 설치를 해준대. 쇠구슬을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후에 쇠구슬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내서 수평 방향 구간거리 R, 연직 방향 구간거리 H를 측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평 운동이 되는 거고, H 같은 경우에는 연직 낙하가 되는 거죠. 이 연직 낙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에 의한 등 가속도 운동, 얘는 등속도 운동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기억과 니은은 R과 H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R은 계속 일정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0.1초 같은 간격당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은 거리를 가야 돼요. 구간 거리가 각 시간 동안에 0.01, 0.02, 그러니까 0.2에서 0.03, 그러니까 각 0.1초마다 얘는 35, 35, 35, 25, 25, 25로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R이죠. 얘가 R이고, 그 다음에는 구간 거리는, 낙하하는 거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누가 더 빠른 거예요? 나의 경우가 더 빠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더 크니까. 따라서 기억은 H에 해당이 될 거고, 쇠구슬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0.1초 동안에 35cm를 가니까. 그 다음에 다에서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그렇죠. 연직 아래 방향, 무슨 방향? 중력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5번. 다음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투 현상에 대한 설명이겠죠. 사람의 정상 적혈구를 이용한 현미경 표본 1, 2, 3을 만들고 현미경으로 적혈구 모양을 관찰을 하고요. 바의 1에는 A, 2에 B,
3의 생리식염수를 각각 몇 방울씩 떨어뜨린대요. 하나는 농도가 생리식염수보다 높고, 그러니까 하나 생리식염수는 결국에는 누구랑 농도 같은 거예요? 저 결국 내부랑 농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쭉 관찰을 했더니만 1번은 부풀어 올랐어요. 부풀어 올랐다는 소리는 저장액 안에 넣어놨다는 소리고, 농도가 낮은 얘는 고장액, 농도가 높은 데다가 넣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등장액, 생리식염수죠. 그러니까 들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고, 얘는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많고, 이 경우는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많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생리식염수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 맞고, 2에서 적혈구 세포막 안쪽의 농도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얘는 부풀어 올렸자, 가하고, 2에서 세포막 안쪽의 농도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높다가 아니라 낮죠.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에서 삼투 현상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무기염료는 같더라도 물의 양이 줄었으니까 이 안에 농도가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삼투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농도랑 이 내부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라는 거니까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농도가 높아졌겠지? 다음에 다의 3에서 적혈구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서로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 같은 거죠. 같은 상태. 그죠? 자, 따라서 1번 기억만 맞고요. 자, 다음에 16번 봅시다. 다음은 화학 반응 가와 나에 대한 설명과 화학 반응식이다. 마그네슘 리본이 밝은 빛을 내면서 연소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손난로 속에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반응. 둘 다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Mg2+가 된 거고, 산소는 O2-가 돼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됐겠죠. 금속은 전자를 잃었죠. 여기서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 된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는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왜? 손난로로 쓰였고 연소를 시켰으니까 둘 다 방출한다 라고 보는 게 맞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린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그러면 보통 우주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약 몇 대 몇? 3대 1의 질량비를 차지하게 될 거고, 기억하고 니은과 별 S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니은은 별 S에 그대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포함이 되네요. 자, 따라서 헬륨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맞고, S의 대기에는 지금 보니까 선 스펙트럼이 겹쳤죠. 그쵸? 선 스펙트럼이 겹친 걸로 봐서 흡수선이,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우주를 구성하는 기억의 대부분은, 자, 여러분들 수소랑 헬륨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제? 우주 초기에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수소는 빅뱅에서 만들어진 거죠. 헬륨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소랑 헬륨은 어디에서? 바로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요. 1과 2는 하나의 DNA를 구성을 하는 각 주형 사슬 가닥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중 나선의 사슬이고, 가와 나는 각각 번역과 전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가가 전사 과정이고 나가 번역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구안이 나온 걸로 봐서는 요 반대편이어야 되겠지. 사이토신.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G,
G, C니까 여기 G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기억, 니은, 디귿은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을 순서 없이 들었다. 여기 니은 기억이 있어요. 여기도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는데, 그럼 디귿은 뭐에 해당이 될 거야? 이 RNA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유라실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유라실의 건너편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아데닌,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얘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아데닌, 그럼 얘는 타이민, 얘는 아데닌, 이 녀석도 기억이니까 아데닌, 이렇게 나와야 맞게 되겠죠. 그럼 기억도 여기서 아데닌. 자, 그러면 기억은 타이민이다가 아니라 아데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전사가 어디서 된 거예요? 여기서 된 거죠. 주형사사 1에서 됐지. 따라서 2가 아니라 1이고, 나는, 그렇죠, 이 번역이 일어나는 건 RNA에 전사된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을 시켜주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자.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고 반사를 30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표가 B를 흡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구가 대기에서 방출한 게 D예요. 그리고 지표가 방출하는 게 C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B 더하기 D만큼을 받아서 C만큼을 방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30에 A를 더해준 게 여기서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70이고, 그 다음에 B는 C보다 더 클 수가 없죠. C가 B 더하기 D가 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작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렇죠, 대기의 재복사로 인해서 지표가 흡수하게 되는 D가 증가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은 물질 A, B, C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구리, 설탕, 염화나트륨인데, 보면은 금속, 그 다음에는 분자 결정, 그 다음에는 이온 결정, 이렇게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면 LED가 켜지는 전기 전도성 측정 장치를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쭉 고체 상태 ABC에서 전기 전도성의 측정기를 켜본 다음에 켜지지 않은, 고체에서 안 통하는 건 이 두 개일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이거를 수용액으로 만들고 전기 전도성 측정기의 전극을 수용액에 넣어 LED를 관찰해 보면 고체에서 A만 들어왔다. 그럼 A가 구리죠. 결국에는 수용액에선 B가 들어왔으면 얘가 염화 나트륨에 해당이 될 거고, C가 비전해질인 설탕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구리 맞고, 이게 왜 2.5점이니? B의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한다. 맞죠? C는 고결한 물질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냈지? 2.5점짜리를. 자, 21번. 다음은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래요. A 지역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이고, 그러나 최근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온하고 수온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죠,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높아진 수온에 의해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산호초가 죽게 된다. 두 번째는 온도 의존성 성결정 방식을 따르는, 이거 바다 거북이도 그래요. 여기 나와 있네. 자, 일부 파충류의 성별이 온도가 높았을 때에 많이 나오는 성별이 나오겠죠. 결국에는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푸른가 바다 거북 개체군의 경우 수컷보다는 암컷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암컷이 더 고온이었을 때, 고온 부화가 일어났었을 때
암컷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에 의해 A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감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온도. 그러니까 온도는 어차피 외부 요인인 거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디귿은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푸른 바다 거북 개체군은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종으로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무리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22번. 그린 가는 t는 0인 순간 가만히 두은 물체 A, B, C가 자유낙하한 후에 수평면과 충돌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질량이 각각 M, 3M인 A, B는 같은 높이에서 낙하한대요. 그러면은 같은 높이에서 낙하한 A하고 B는 도달할 때의 속도가 둘이 똑같을 거고, 더 낮은 높이에서 낙하한 C는 속도가 좀 더 느릴 거예요. V'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그림 나 PQR은 ABC가 수평면하고 충돌하는 동안 T에 따른 힘의 크기 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ABC가 수평면하고 충돌한 시간은 T 또는 2T0이고 나에서 P하고 Q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S로 같대요. 근데 지금 얘하고 얘를 보면 정지 상태에서 속도 변화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충격량은 뭐가 돼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으니까 질량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값하고 같아야 되는데, 지금 질량이 B가 A의 3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가장 큰 얘는 무조건 A에 해당이 돼야 돼. B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B. 질량이 얘가 3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B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얘는 3S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하고가 둘이 면적이 같다. P하고 Q하고가. 그러면 시간 축과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떨어지는 게 누구예요? 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에 봤을 때 얘가 높이가 짧으니까 H-니까 먼저 떨어지니까 얘가 P. 여기서 동시에 떨어졌는데 질량이 작은 A가 Q, 얘가 R. 이렇게 보면은 맞게 될 거예요. 따라서 Q는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맞고, C의 질량은 M보다는 더 크다. 지금 A가 받은 게 얘가 질량이 M의 속도 변화량이 V-0예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질량을 몰라요. MC인데 MC에다가 나중 속도가 V 다시 빼기 처음 속도 0이에요. 근데 이 값이 M V-0하고 똑같으니까 이 값이 작은 건 명확하니까 결국에는 질량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커야죠. 그래야 이 둘이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C의 질량은 M보다 크다는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에 충돌 시간분의 물체가 받은 충격량,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용해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고, 충격력을 물어보는 거고, B가 A보다 크다. 여기서 보면은 높이 자체도 A 크기는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T0분의 S만큼이고, 이 녀석은 2T0분의 3S만큼에 해당이 될 테니까 얘가 1.5배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전체적으로 통합과학은 물리가 좀 쉬워요. 그죠? 자, 23번. 표는 염산 수용액 A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B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의 가나 다에 대한 자료래요. 액성이 다 다르되 혼합용의 부피는 100인데 이 중에서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하나다. 그럼 얘가 중성이란 말이에요. 온도가 가장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중성이고 농도가
40하고 60이 부피비가 2대 3으로 반응했었을 때 완전 중화가 됐으니까 수용액 A와 B의 농도, 이건 원래 이제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몰 농도죠. 몰 농도 비율이 3대 2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야 부피가 2대 3으로 반응했었을 때 둘이 완전 중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는 산성이고 얘는 농도가 3대 2로 얘가 적잖아요. 그럼 B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2대 3으로 반응해 버리면 실제로는 여러분들 농도에다가 이제 부피를 곱해주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수라는 개념으로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걸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그렇게는 설명을 안 해주고 혼합 후의 최고 온도가 얘가 조금 더 높아요. 얘보다. 그러면 생성된 물의 양이 얘보다는 조금 더 많다라고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염산 수용액이 A잖아요. 그럼 A가 HCl이고 얘가 NaO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녀석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염기. 그죠? 다음 이 녀석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중성이니까 편의상 여러분들 이온이 들어있는 값을 최소 공배수로 12로 해볼까? 그럼 12로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12개 들어있었고 12개, 얘도 12개, 12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부피 비례로 갑시다. 자, 부피 비례로 가버리면은 여기서 몇 개 들어있어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6개, 6개 들어있고 얘는 이거의 3배가 되니까 18개, 18개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요거의 몇 배가 돼요? 3분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요 안에 8개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3. 다음에 얘는 이거의 2배니까 16개, 16개.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같은 농도고, 이 안에서 부피 비례해서 이온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가에서는 생성된 물의 양이 적은 걸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6개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는 몇 개 만들어져야 돼? 12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얘는 8개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온도가 좀 더 높은 게 맞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나는 중성이고 혼합 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3대 2죠. 40ml, 60ml의 이온수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 부피가 적은 게 농도가 더 높겠지. A가 B보다 크고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가가 다보다 크다. 이거를 보면 되겠죠. 자, 얘하고 보면은 가는 총 몇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풀 때 통합과학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혼합 용액에 이게 중화 반응에서 혼합 용액에 액성에 따라서 액성이 만약에 산성이면 전체 이온수는 혼합 전 뭐하고 똑같아요? 산의 이온수랑 같고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면 혼합 전 염기의 이온수랑 같아요. 1대1로 반응했었을 경우에 1가산, 1가 염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은 얘가 들어가서 6개가 없어진 만큼 결국에는 이 염기인 산에 있는 음이온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온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 얘 몇 개 들어있어? 32개가 들어있는 거고 이 녀석은 총 몇 개 들어있어? 36개가 들어있으니까 다가 가보다 더 커야 되겠죠. 얘는 틀렸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화학한 학생들은 뭐 이런 거 껌이지. 그지? 네. 자, 문과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과학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수평인 레일을 따라 운동을 하면서 시간 t는 t0일 때 점 A를 지나고 코일을 통과해서 벽에 충돌한 후에 t는 2t0일 때 점 B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검육에서 측정되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2t0일 때보다 뭐 당연히 크죠.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서 못 들어오게 저항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나가면서 충돌하러 나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나갈 때 NS 이렇게 해서 벽으로 갈 때 다시 못 가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저항력을 받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지. 즉 여기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자석이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전환이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지. 자석의 속력은 T0일 때가 ET0일 때보다 크고, 검류계에서 측정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지금 여기서 N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여기가 N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들어올 때잖아. 충돌하고 나서 들어올 때, 그럼 S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S가 되겠지. 여기가 S면 여기가 N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에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S가 되면은 이쪽에 N이 돼야 되니까 얘가 N이 들어올 때나 S가 들어올 때나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동안 자석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자,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래요. 최근 20년 동안 월별로 관측한 적도 부근 해역의 동태평양 수온의 편차. 그러니까 이게 동태평양 표층 수온의 편차가, 즉 관측값이 평년값을 빼준 값보다 만약에 크다, 이렇다는 소리는 현재 값이 평년보다 올랐다. 그러니까 동태평양 수온이 올랐다니까 언제예요? 엘니뇨 시기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적도 부근의 해면의 동태평양 해면 기압의 편차가 엘니뇨가 일어나면은 수온이 상승을 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압 편차가 관측값 대비 평년값이 0보다 작아야 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낮았다, 기압이 저기압이 됐다, 수온이 상승을 했다. 그럼 이게 엘니뇨예요, 결국에. 반대 시기는 라니냐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기억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표층 수온 편차 값이 가장 작은 시기. 그러면은 가장 작은 시기 A는 뭐가 되겠어요? 라니냐 시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시기 B가 엘니뇨 시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두 자료값의 순서상 기억부터 니은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시를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을 했대요. 표층 수온의 편차가 양의 값으로 커지면 기압 편차는 작아지죠. 이렇게 갈수록 엘니뇨가 심해지는 거고, 이렇게 갈수록 라니냐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A일 때 기억 값은 엘니뇨 A일 때가 라니냐 시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고기압에 관측 값이 평년보다 수온이 더 낮아지니까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맞게 되는 거죠. 양의 값이 A가 라니냐 시기니까 엘니뇨 때 양의 값이잖아요. 그죠? 니은의 값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더 크다. 얘가 엘니뇨 때가 음수값이고 라니냐 때가 양수값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이 기억이잖아요. 이 값이 니은이고, 따라서 A가 라니냐니까 이때가 엘니뇨 때보다 당연히 크겠죠. 기억값이 커질수록, 그 다음에 니은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억값이 커질수록 니은 값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맞죠? 이게 기억이고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기억값, 얘가 니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아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 약간 통합과학 수능을 보는데 약간의 유불리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점은 있을 텐데,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손 놓고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잊어먹지 않게 한 번씩이라도 모의고사 풀고 또는 개념이라도 한 번씩 봐두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방학 때라도 한 번씩 봐둬야 나중에 수능 볼 때 내가 이걸 배웠던가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은 많았고, 여러분들 이제 9월에 보나? 볼 때는 다음 모의고사는 좀 더 이번 6월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